흰 바탕의 붉고 푸른 원, 그리고 내 귀퉁이에 놓인 검은 선들. 우리는 이 깃발을 태극기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구석에 자리한 4개의 검은 막대기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네모 그림이 아닌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주의 질서와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이 담긴 거대한 암호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가 이 작은 선들 안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 속에 새겨진 놀라운 지혜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이제 곧 펼쳐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인 1882년에 한반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은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닫혀있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세계 여러 나라와 처음으로 마주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낯선 나라들이 조선과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 나라들은 화려한 국기를 앞세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조선은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약을 맺는 엄숙한 자리에서 나라의 상징인 국기가 없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관료들은 중국 청나라의 깃발을 빌려 쓰거나 그와 비슷한 모양을 만들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조선은 엄연히 독립된 나라이며 우리만의 정신이 담긴 독자적인 국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종 임금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신성하게 여겨온 문양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태극이 있었습니다. 태극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의 혼돈 상태에서 우주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고종 임금은 이 태극 무늬가 조선의 평화롭고 고귀한 선비 정신과 닮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태극 무늬 하나만으로는 국기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태극의 주변을 든든하게 받쳐줄 구체적인 상징들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과해라고 부르는 4개의 검은 막대기입니다. 1882년 5월 미국과 조약을 맺을 당시에도 임시로 만든 깃발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완벽하고 체계적인 국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해 9월 박영효를 비롯한 사절단이 일본으로 가는 바에 안에서 태극기의 구체적인 도안이 완성됩니다. 사절단은 며칠 밤을 지사으며 태극의 크기와 색상, 그리고 주변 사과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 선장 제임스의 조언을 참고하여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게 됩니다. 당시 사절단이 그린 깃발의 바탕은 순백색이었습니다. 이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백의민족의 평화 정신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놓인 태극은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지는 우주의 섭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4 귀퉁이를 채운 사과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을 상징하며 세상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깊은 철학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세상의 이치를 단 한 장의 깃발 위에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입니다. 1883년 고종 임금은 마침내 이 태극기를 조선의 공식 국기로 선포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과에는 그렇게 태극과 함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수호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선택한 이 4개의 궤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사과해가 담고 있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늘과 땅의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과해가 가진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태극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2개의 문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과 곤입니다. 건은 왼쪽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3개의 끊어지지 않은 긴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곤은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며
가운데가 갈라진 6개의 짧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양은 단순히 배치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세상을 바라보던 가장 거대한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이라는 문양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은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이자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건은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고 계절로 치면 만물이 파릇파릇하게 피어나는 봄을 뜻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찬란한 기운과 정의로운 마음을 이 세 개의 선 안에 담아낸 것입니다. 하늘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세상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부지런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고는 땅을 상징합니다. 땅은 하늘이 내린 생명의 씨앗을 품어 키우고 먹을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는 서쪽을 의미하며 계절로는 모든 곡식이 무르익는 여름을 뜻합니다. 하늘이 시작을 알린다면 땅은 그 시작을 받아내어 풍요롭게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끈기 있게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땅의 성품은 우리 민족이 가진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이 대각선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은 우주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서로를 보듬으며 세상이 돌아간다는 이치입니다. 1883년 태극기가 나라의 상징으로 정해질 때 조상들이 건과 곤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돌보는 일은 결국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 땅의 넉넉함을 본받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학자들은 이 두 개의 문양을 통해 나라의 운명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늘처럼 높고 푸른 기상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땅처럼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려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그려 넣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야 할 가장 올바른 길을 국기라는 깃발 위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건과 곤의 만남은 곧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갈 터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이 좁은 깃발 안에서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보았고 그 질서의 중심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당당히 서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하늘의 뜻을 잊지 않고 땅의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 두 문양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사이를 채우는 변화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머지 두 개의 문양인 감과 리가 가진 역할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틀이 세워졌다면 그 안을 채우는 실제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힘을 물과 불이라고 믿었습니다. 태극기에서 왼쪽 아래를 지키는 리와 오른쪽 위를 지키는 감은 바로 이 불과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건과 곤이 우주의 기둥이라면 리와 감은 그 기둥 사이를 흐르며 생명을 탄생시키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움직임입니다. 먼저 왼쪽 아래에 위치한 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는 불을 상징합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세상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열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불의 기운을 태양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올라 만물에게 에너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리는 방향으로는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남쪽을 의미하고 계절로는 모든 곡식이 뜨거운 햇살을 받아 영글어가는 가을을 뜻합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어 정열적이고 활기찬 기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뜨거운 열정과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리라는 문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위에 자리한 감은 물을 상징합니다.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근원입니다. 불이 뜨겁고 밝은 기운이라면 물은 차갑고 깊은 기운을 가졌습니다. 조상들은 물의 기운을 밤하늘을 비추는 달과 연결지었습니다. 달은 태양의 강한 빛을 받아들여 은은하게 세상을 비춥니다. 그래서 감은 방향으로는 북쪽을 의미하며 계절로는 모든 생명이 다음 봄을 준비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겨울을 뜻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어떤 그릇에 담기더라도 그 모양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온 끈기 있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리와 감은 서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뜨겁고 물은 차갑습니다. 불은 위로 가려 하고 물은 아래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태극기 안에서 이 둘은 서로 마주보며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불만 가득하다면 모든 것이 타버려 메마를 것이고 물만 가득하다면 모든 것이 얼어붙어 생명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과 차가운 물의 기운이 서로 적절하게 섞이고 순환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조상들이 국기에 리와 감을 새겨 넣은 것은 나라의 운영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처럼 뜨거운 추진력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때로는 물처럼 냉철하고 깊은 지혜로 백성을 살펴야 한다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남쪽의 밝은 기운과 북쪽의 깊은 기운을 모두 아우르며 한반도 전체가 화합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불과 물.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바로 우리 태극기의 사과해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의 일부를 그려 넣은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세계를 꿈꿨던 우리 민족의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이 작은 네 개의 문양 속에는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와 인간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과해가 가진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태극기는 더 이상 평범한 깃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이자 세계 어느 나라 국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철학적 사고가 집약된 보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네 가지 상징이 가운데 놓인 태극과 만나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우주를 완성하는지 그 더 깊은 안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과해가 우주의 네 기둥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태극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는 바탕색인 흰색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국기의 바탕을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순백의 흰색으로 정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색깔 하나를 고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흰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백의민족이라 불렀습니다. 흰색은 깨끗함과 순수함,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도화지가 깨끗해야 그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평화롭고 깨끗한 나라를 기반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자 했습니다. 싸움보다는 화합을 앞세우고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 스스로를 맑게 닦는 선비의 기상이 이 흰색 바탕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깨끗한 평화의 도화지 정중앙에는 붉은색과 파란색이 서로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 태극입니다. 태극은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신성하게 여겨온 문양입니다. 윗부분의 붉은색은 양의 기운을 뜻합니다. 태양처럼 뜨겁고 밝으며 위로 솟구치는 생명의 힘을 말합니다. 아랫부분의 파란색은 음의 기운을 뜻합니다. 땅처럼 고요하고 깊으며 만물을 품어주는 안식의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붉은색과 파란색이 칼로 자른 듯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색깔은 마치 물결이 치듯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서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강함과 부드러움 또는 낮과 밤처럼 세상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조상들은 이 서로 다른 기운들이 적절하게 섞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발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태극 무늬가 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에도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원은 시작과 끝이 따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며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태극의 소용돌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태극은 멈춰있는 그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과 함께 힘차게 회전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1882년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 고종 임금과 당시 학자들은 이 태극 무늬를 통해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화와 상생의 길이었습니다. 안으로는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고 밖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와 평화롭게 교류하며 영원히 번영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사과해가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이라는 자연의 질서를 보여준다면 중심의 태극은 그 질서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흰색 바탕이 주는 평화로운 포용력과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태극의 에너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며 서로 다르더라도 결국 하나로 뭉쳐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민족임을 이 깃발은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정에 걸린 태극기를 볼 때나 올림픽 경기장에서 태극기가 올라갈 때 우리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태극의 기운이 그 상징과 공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주의 근원인 태극과 세상을 구성하는 사과해가 만났을 때 비로소 태극기는 완벽한 하나의 우주가 됩니다. 이 작은 깃발 하나에 세상 만물의 이치와 민족의 미래가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완벽한 조화가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과의 배치가 가진 또 다른 정밀한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더 깊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1910년 우리 민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강제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경술국치입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태극기를 금지했습니다. 태극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결코 태극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태극기는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품 안 깊숙이 태극기를 숨기고 다니며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는 하얀 광목천에 먹을 찍어 손수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과의 위치나 태극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모두 같았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의 기운이 살아있는 한 우리 조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진 만세소리와 함께 태극기는 다시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태극기가 없던 사람들은 종이에 급히 그려서라도 손에 들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얀 물결을 이룬 태극기의 모습은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알리는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먼 타국 땅에서 태극기를 소중히 지켰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는 항상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독립군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 태극기 앞에 모여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어떤 독립군은 자신의 옷안감에 태극기를 그려 넣기도 했고 어떤 이는 태극기 위에 자신의 피로 독립의 의지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사과에는 단순히 우주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건은 꺾이지 않는 기계였고 고는 끈질긴 생명력이었으며 감과리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투혼과 물처럼 유연한 지혜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만들어진 태극기들을 보면 사과의 배치가 오늘날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확한 도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억을 되살려 사괴를 그려 넣었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사괴가 중심의 태극을 든든하게 호위하는 모습은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고국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의 눈을 피해 벽장 속에 숨겨두고 지붕 밑에 감춰두었던 그 깃발은 우리 민족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몰래 전해주었던 태극기의 사과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피로 지켜낸 태극기는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 다시 한번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눈물과 환희 속에서 태극기는 비로소 자유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사과해가 상징하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태극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두운 시절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에 담긴 사과의 의미는 이처럼 민족의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조화의 상징이었고 위기 때는 저항의 상징이 되어 우리 민족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태극기가 해방 이후 어떻게 공식적인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45년 우리 민족은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만세 소리와 함께 그동안 숨겨두었던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 가지 중대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각각이었던 태극기의 모양을 하나로 통일하는 일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급히 그려 쓰던 태극기들은 사과의 위치가 서로 다르거나 태극 무늬의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국가로서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완벽하고 정밀한 표준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 시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와 예술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 제작법입니다. 이 설계도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수학적 비례와 우주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초등학생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태극기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대 2가 되어야 합니다. 가로가 3m라면 세로는 2m가 되는 식입니다.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이 비율은 시각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줍니다. 태극기의 정중앙에는 태극 무늬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 원의 지름은 태극기 세로 길이의 절반으로 정해졌습니다. 원이 너무 크면 답답해 보이고 너무 작으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가장 조화로운 크기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을 중심으로 대각선을 그어 그 끝에 사과해를 배치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과해가 배치된 위치와 각도입니다. 사과해는 중심에서 그냥 적당히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극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아주 세밀한 계산을 통해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사과의 가로 길이는 태극 지름의 3분의 2가 되어야 하며 세로 길이는 3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사과의 선 하나하나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검은색 막대기인 효의 두께는 태극 지름의 12분의 1이 되어야 하고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의 간격은 24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밀한 수치는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진 꼼꼼함과 과학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과의 모양을 외우기 쉽게 하는 마법 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456이라는 숫자입니다. 왼쪽 위 건과에는 막대기가 3개이고 왼쪽 아래 리과에는 4토막이며 오른쪽 위 감괴는 5토막이고 오른쪽 아래 곤괴는 6토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이 구조는 우주가 차례차례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이 이토록 정밀한 수치를 정한 이유는 나라의 상징이 흐트러짐 없이 당당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강역 하나가 틀어지면 우주의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할 만큼 태극기 제작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깃발을 만드는 과정을 넘어 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닦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사과의 검은색은 정직과 강인함을 상징하며 흰색 바탕은 우리 민족의 결백함과 평화 정신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수학적 비례 안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태극기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혹은 국가 행사에서 마주하는 태극기는 바로 이런 치열한 고민과 정밀한 설계 끝에 완성된 결정체입니다. 사과의 하나하나의 위치와 두께, 그리고 그 사이의 빈 공간까지도 모두 철저한 기록과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라 법과 질서, 그리고 깊은 철학적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상징합니다. 깃발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주의 이치를 생각하고 100세대, 1000세대 이어질 민족의 앞날을 고려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이 정교한 설계도 속에 쉼없이 숨쉬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공식적으로 제정된 이 태극기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과해가 담고 있는 조화와 상생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밀한 깃발 아래서 하나가 되었고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사과해가 중심의 태극을 굳건히 지키고 있듯이 우리 또한 태극기가 담고 있는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완벽한 비례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극기 내 귀퉁이에 자리 잡은 사과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 고난을 견디며 우리 곁에 남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사과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하고 있는지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되새겨볼 차례입니다. 사과에는 단순히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을 그려 넣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가르침입니다. 태극기를 보면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고 4개의 궤가 각자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도 이와 같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처럼 차분하고 냉철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가진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나라가 튼튼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건과에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줍니다. 하늘처럼 높은 기상을 품고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길을 밝히는 지도자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공에는 포용력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생명을 품어 키우는 땅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이끄는 힘과 받쳐주는 힘이 대각선으로 마주보며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아래의 릭과해와 오른쪽 위의 감개는 우리에게 변화와 적응의 지혜를 줍니다. 불은 끊임없이 타오르며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주변을 밝게 비춥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혁신하고 도전해야 함을 뜻합니다. 반면에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에 순응하며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 정신과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가 함께 공존해야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과해가 상징하는 사계절의 흐름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꾸며 가을에 결실을 거두고 겨울에 다음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는 서두르지 않는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줍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당장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사과에는 우리에게 천천히 그리고 바르게 나아가는 법을 일깨워줍니다. 우주의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환하듯이 우리 인간의 삶 또한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돌아온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과해가 흰색 바탕 위에 그려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흰색은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색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의 색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궤가 이 하얀 도화지 위에서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듯이 우리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불이라고 해서 물을 밀어내지 않고 내가 하늘이라고 해서 땅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우리 태극기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전해온 핵심 가치인 조화와 상생입니다. 이처럼 사과에는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과 국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부지런하며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태극기 속의 이 작은 선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쉼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과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태극기라는 하나의 커다란 우주를 구성하는 소중한 괴와 같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전체로 보았을 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태극기의 모습처럼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보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뜻을 잇는 길이며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찬란한 지혜가 담긴 태극기를 들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기록에서 시작된 사과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해가 담고 있는 우주의 기운이 우리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당당히 휘날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흰 바탕의 선명한 태극 무늬와 그 주위를 든든하게 지키는 사과해를 보며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뭉클함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리를 넘어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눈부신 성장을 세계 앞에 증명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과해의 정신은 이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고민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툼이나 환경 문제,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들로 인한 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태극기의 사과해가 담고 있는 조화와 상생의 철학은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하늘과 땅이 마주보며 우주를 지탱하고 물과 불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순환하며 생명을 만드는 이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조화의 재료로 삼는 지혜가 바로 이 네 개의 궤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극기를 그릴 때 단순히 검은 막대기 4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질서와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건괴의 정의로운 기계와 공괴의 따뜻한 포용력, 그리고 리괴의 뜨거운 열정과 감괴의 유연한 지혜를 가슴에 품고 자라난 아이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과에는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꿈과 함께 자라나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우리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나아가는 시대가 되어도 태극기의 사과에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과 로켓이 우주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몸체에 새겨진 태극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깃발 하나에 담아냈던 우리 조상들의 천문학적 지혜와 철학적 통찰은 오늘날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지혜를 바탕으로 가장 앞선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된 우리에게 태극기는 곧 우리의 얼굴이자 심장입니다. 사과의 선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멋진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건꼬의 의지와 모든 것을 품어 안았던 공괴의 넉넉함이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불의에는 불꽃처럼 저항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물처럼 지혜롭게 길을 찾아내는 태극의 민족입니다. 역사의 분기점마다 태극기는 항상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눈물의 깃발이었고 나라를 되찾았을 때는 환희의 깃발이었으며 나라를 세울 때는 희망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자부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사과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작은 깃발 하나에 담긴 거대한 우주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더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태극기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명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중심에 태극이 회전하며 에너지를 만들고
주변의 사과애가 그 에너지를 온 세상에 질서 있게 퍼뜨립니다. 이 위대한 순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조화로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상생의 미래가 바로 이 태극기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과의 비밀을 푼 우리는 이제 그 정신을 실천하는 주인공이 되어 우리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태극기 사과에 숨겨진 거대한 우주의 비밀과 우리 민족의 눈물겨운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4개의 검은 막대기가 사실은 우리 민족을 지켜온 4대 수호신이자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오늘 어떤 괴의 기운이 가장 크게 요동치고 있나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역사를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극기의 의미나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